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승자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갈수록 태산이라 생각한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긍정적이고 승자의 삶을 사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감사스마일이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는 춥지만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사랑합니다 라는 제가 이렇게 좀 안 되네요. 하트 표시가. 네,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하트에 이런 제 마음을 오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블로그에 방빼라는 분의 그 분양아파트 고양 창릉 S3블럭 사전청약 평면도 분석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간추려가지고 이야기 드릴까 하다가 이제 불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셨는 이 불인이 방빼님의 블로그 포스팅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분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S3블럭 나눔형 사전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나는 S3블럭보다 또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 B5블럭이라든지 S11블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한 한번 같이 병행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일반형으로 B5가 될지 S1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600세대가 지금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S3블럭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 공공 사전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3블럭은 나눔형 공공 분양입니다. 나눔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기서 했는데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에 공공의 환매 시에 수익의 70%만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무 거주기간 5년을 넘어서 예를 들어 10년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주변 시세가 아니라 LH가 이제 업체를 써가지고 감정가를 받고 그 차익에서 70%만 가져가는 건데 수익의 30%를 갖다가 이제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온전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여기 분양가가 5억 중반인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만약인데 2030년, 35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착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를 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2009년도 10년도 더 기억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흥 보금자리 주택이 이때 당시에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정말 비싸다고 했고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런데 GTX-A가 개통이 되고 또 은평 뉴타운에서부터 해서 또 BRT도 계획되어 있고 또 신분당 서부 연장도 창릉 신도시 내에 같이 또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또 용산이 바로 한 10km 전후에서 창릉 신도시하고 같이 또 커 나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결코 5억 중반의 가격은 비싼 게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또한 장점이 있는 게 1.9에서 3.0%까지 고정금리로 40년간 집값의 8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혼 청년 또 신혼부부들께는 저는 감사스마일이 그러니까 차익을 갖다 많이 가져갈 그런 욕심이 없는 분들은 꼭 내가 거주하면서 한 5년 내지 길게 한 10년을 갖다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분들은 꼭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사전청약으로 그리다는 저는 양정 역세권 S5블록도 있지만 남양주 진접의 A7블록도 있지만 저는 고양 창릉 위주로 오늘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창릉 신도시 내 S3블록이고요. 956세대 중에서 877세대가 사전청약을 하게 됩니다. 본청약은 3월 15일 2026년 3월 15일 예정인데 이것도 토지 보상에 따라 가지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빨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늦춰질 수는 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가 2029년 예정인데 지금 창릉역이 2029년에 아마 GTX-A 창릉역 그다음에 고양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을 갖다 해주시겠지만 최근에 또 신청사 논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고양선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민간 분양이 아닙니다. 공공 분양인 점 잘 체크하시고요. 46타입부터 84 국민주택 평형까지 다양한 평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설레는 내일이 기대되는 고향 창릉, 지구 내 GTX역 신설 예정과 첨단 일자리 중심의 직주 근접 자족 공간이 확보되면서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 문화 특화구역으로 조성되면서 최근에 발표됐던 창릉천 통합하천 국가 하천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3,200억 정도가 또 여기에 투입이 돼서 아마 창릉 3기 신도시 나눔형 S3블럭 입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또 갖춰지지 않을까. 호수공원은 없지만 수변공원으로 해서 멋지게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숲 망월산 일대로 해가지고 숲과 하천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그런 멋진 나눔형 S3블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S3블럭의 장점은 여기 고향 1역, 그 다음에 고향 2역, 고향 3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 도보 역사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교통으로 해가지고 고향 1역도 가기도 편하고 3역 가기도 편하고 2역 가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공공분양의 입지 중에서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에 했던 S5랑 S6 그 다음에 S4블록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입지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고향 3역이라든지 고향선 1역으로 가기에는 또 다른 지구보다는 훨씬 또 좋다는 말씀 드리고 그 옆쪽에 또 봉제산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 테크시티의 이런 자족 부지라든지 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창릉 테크시티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론과 UAM이 연계되는 그런 화전도 그런 개발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또 미래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입지는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교통과 교육, 상권, 주변 환경으로 관련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흥 강매간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도로뷰 아파트라고 하지만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방음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가 또 세워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이다. 교통과 교육과 상권, 주변 환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빼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후에 이제 창릉 6초가 개교한다고 하면 첩부만 못지 않은 가까운 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화산밥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창릉 S3블럭 입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쪽 길로 소록길로 쭉 한번 가보시면 지금 현재도 길이 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도 원흥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창릉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지구 더 나아가서 이제 향농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덕양구 창릉천 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권은 현재 택지지구 조성 중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북쪽에 원흥 삼성지구, 좌측에 행신 화정지구, 우측에 향동지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 택지지구에 연접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깝게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형 상가로는 바로 이케아 고향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필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필드 고향과 이케아 고향은 유일하게 한 곳에 있는 것이 이제 고양시밖에 없고 고양시 중에서도 덕양구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청사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일산구와 덕양구가 이제 좀 약간 좀 지금 감정이 좀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산과 덕양이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중지를 또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울 은평, 상암이라든지 마포 등과 가까워가지고, 상암 DMC 쪽이라든지 마곡에 직장이 있는 분들께는, 지금 S3블럭 좀 강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눔형, 46타입은 18세대, 55타입은 172세대, 59타입은 445세대, 74타입은 51세대, 84타입은 191세대로 지금 59타입이 가장 많은 445세대 청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혼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종잣돈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84를 갖다 추천드리고요. 자녀 계획이 없는 분들께는 저는 59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세한 타입까지는 없지만 이제 평면이 A, B로 나눠진 걸 보아서 두 타입으로 쪼개질 듯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양가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가 여기서 본청약 분양가는 여기보다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발코니 확장비도 지금 미정되어 있지만 지금에 있는 추정 분양가보다는 본청약 분양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싸게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참고하시고 본청약 때까지 종잣돈을 모아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84 9평 국민 평형 기준으로 해서 5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입지를 생각하면 싼 것 같지만 또 마냥 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 금액대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5억대 분양을 갖다 할 거라고 지금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정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심리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5억대 분양가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 일반형 창릉의 비오라든지 11블록도 6억 중반에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1억 정도 싸다. 1억이 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년을 모아도 1억을 못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억이란 금액은 충분히 싸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일단 평면도, 오늘 사전청약 평면도 분석 이야기가 중점이니까 평면도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 46타입인데 투룸으로 해가지고 3베이로 지금 뺐습니다. 주방 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46타입도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갖다 좀 많이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는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면 46타입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방 팬트리도 별도로 있고 세탁실도 옆으로 나란히 들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인다. 팬트리도 있으면서 발코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방창이 있어서 맞통풍도 충분히 되고 또 현관 창고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5타입은 더 완벽하다. 현관 팬트리에 방 1개, 화장실 1개가 더 늘었다. 그래서 4베이 개념으로 좀 들어가는데 뒤쪽에 이제 실외기실을 갖다 뒀고 앞쪽으로는 이제 안방 베란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코니가 있으면서 또 현관에 있는 세대 창고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또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일자인 아일랜드 식탁 기역자로 주방을 갖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장고장이라든지 김치 냉장고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혼부부들, 자녀가 없는 2인 가족이라든지 3인 가족도 충분히 5타입에 거주할 수 있을 그런 평면으로 잘 뺐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은 3개지만 흐릿한 벽체색을 보니까 가변 벽체로 거실을 넓히든 작은 방을 넓히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S4블럭이라든지 S1블럭, 그러니까 이 분양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50 이하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최소 5 정도는 해야지만 신혼부부라든지 자녀를 갖다 1명 내지 2명을 갖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5년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후에 옵션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부 팬트리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펙트한 평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분께서 방배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네요. 그리고 이제 5호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방금 전에는 이제 판상형 구조면 지금에 있는 구조는 이제 아마 B 타입으로 나올 수 있는 아마 이제 타워형 구조인데, 젊은 분들이 또 타워형 구조를 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타워형 구조도 보면 그러니까 투베이로 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침실 2, 3을 갖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안방엔 베란다가 없는 대신에 드레스룸을 광폭 드레스룸으로 디귿자 드레스룸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방 옆쪽으로 해서 주방 발코니, 그 다음에 세탁실을 갖다 이렇게 지금 구비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실외기실이라든지 대피실을 갖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타워형 구조도 젊은 그런 감각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나는 판상형이든 타워형이든 상관이 없다. 아니면 경쟁률을 보고 또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내가 안정권이다라고 하면 판상형으로 청약을 넣으시고, 내가 좀 안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타워형 B타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9 A타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구조다. 왜냐면 55 타입과 59 타입은 거의 한 평에서 약간 좀 오버되는 그런 전용 면적인데, 이 한 평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 사이즈라든지 거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빠졌고, 드레스룸이라든지 그리고 주방 발코니가 또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한 평 차이가 이 평면도로 보는 거랑 실제 들어가서 내부를 갖다 보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59 A 타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9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면도를 갖다 아까 전에 이렇게 뒀지만 이렇게 옆쪽으로 뒀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동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면 동양, 남양으로 해서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지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관과 욕실 위치가 바뀐 것 빼고는 모두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공간에 약 4제곱이 넓어졌다는 점 제외하고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제곱이 한 평이 조금 넘는 건데 이 한 평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55보다는 59를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74 A 타입인데 어지간한 민영 84도 저리 가라 할 평면도를 정말 잘 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74를 갖다 조금 더 세대수를 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알파룸까지 되어 있으면서 주방 식탁까지 주방 아일랜드 식탁까지 넣어서 김치냉장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장도 지금 넣고 주방 발코니 그리고 현관에 세대 창고가 정말 넓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넓게 잘 뺐습니다. 그리고 욕실이라든지 침실 2, 3, 거실 침실 1 그리고 안방에 안방 발코니라든지 그다음에 실외기실을 갖다 안방 주방 그러니까 안방 쪽으로 해가지고 발코니가 지금 있다는 게 74A 타입의 특징인데 파우더룸이라든지 드레스룸도 상당히 널찍하게 뺐으면서 또 드레스룸 창이라든지 알파룸 창 그리고 주방창 발코니 창까지 해서 마통풍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도 84보다 어떻게 보면 74 타입이 정말 잘 뺐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뺐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11자형 주방까지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알파룸까지 여기 알파룸을 갖다가 어떻게 쓸지 또 각자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인용 식탁까지도 넣을 수가 있을 그런 주방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74A 타입을 조금 더 크게 뺐으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세대수를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4인 가족으로 살기에 충분하고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평면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74B 타입인데 동일하게 74A 타입은 판상형 구조고 74B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59 B 타입처럼 침실과 거실 그리고 침실 2, 침실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여기는 이제 안방 발코니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이 거의 이제 4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룸도 74B 타입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워형이 식탁 자리가 늘 좀 애매해가지고 아일랜드 연장이 최선이라고 보통 말을 했었는데 여기는 식탁을 놓을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계속 햇살이 내리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남쪽이라 하면 동남형으로 해가지고 동쪽부터 남쪽까지 햇볕이 하루 종일 집 안에 들어오는 그런 74의 B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통풍 할 수 있는 창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주 우수한 타워형 구조라 생각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84 타입인데 정말 넓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랑 한 5년 이상 좀 살고 싶으신 분들은 84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또 내 생애 최초에 또 배정받으신 분들도 40대라든지 50대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말씀 드립니다. 보자마자 거실이 확연히 커진 게 느껴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실 폭을 갖다가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안목상으로도 4m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에서 4.5 정도 거실의 가로가 크기가 지금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4 타입이랑 거의 비슷한데 74하고 84하고 차이로 했을 때 10제곱미터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한 3평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알파룸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방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룸도 가변 벽체로 방이든 팬트리든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룸을 갖다 이런 식으로 또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 청약 때 이제 물론 사전 청약 때 당첨되시고 난 다음에 본 청약 때 고민을 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느낌으로 팬트리라든지 홈 카페장을 들어가게 해주고 그 앞에 식탁을 놓게 된다라고 하면 6인용 식탁을 놓고 알파룸을 갖다 놓으면서 서재라든지 공부방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방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방빼님께서 불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분석 글을 보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잘 분석을 했고요. 방이 3개여도 가운데 공간이 탁 트여 있으면서 들어오면서 감탄부터 하게 되고요. 어쨌든 요즘 아파트 민영 공공 할 것 없이 84 타입 9평의 평명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축이 신축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신축이 오래되면 구축된다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편적인 연식만 보시는 분들일 뿐인데 시야가 좁거나 혹은 그냥 완벽한 투자자이거나 구축이 가질 수 없는 신축의 매력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생활 공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주차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는 분들과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들과 엄청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들은 20, 30년 전에 이제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또 하나의 그런 목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사는 곳이 주차 대수가 1.1인데 차 2대만 가지면 죄인이 된다라는 이 방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곧 이사할 곳이 주차 대수가 1.7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차 대수도 앞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전적용에서 유일하게 3기 친도시 이제 고향 창릉 S3블럭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는데 본 청약 예정일까지 꽤 많이 남아있고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사전 청약입니다만 솔직한 말로 이제 공공 사전 청약은 보험의 개념으로 무주택자라면 보험을 들어놓고 좋은 청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청약까지 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 꼼꼼하면서 실속 있게 이렇게 포스팅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사전청약 평면도를 갖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전청약 평면도가 이제 본청약 때 이제 더 멋지게 또 변모할 수도 있고 또 층간소음 부분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단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지금 2023년 1월 달에 논의하는 것보다 아마 본청약 2025년, 2026년도에 본청약 할 때가 아마 조금 더 퀄리티가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구조로 다시 변모할 거고 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공법들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공공 분양하는 쪽에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술이 1년 전 기술과 앞으로 3년 후에 또 기술이 너무너무 또 확연하게 또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 청약을 다 하는 게 맞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고 비싼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단호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그리고 창릉의 사전 청약이라든지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공분양이 앞으로 1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 하지 마시고 내년 거 하시고 내후년 거 하시라는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공공분양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혼희망타운까지 합쳐봤자 앞으로 남아있는 게 2개 내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다 민간분양인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분양 사전청약 분양가보다는 최소 1억 그러니까 지금 S3블럭을 제외하고 S4블럭이라든지 SOS 6블럭의 분양가보다 최소 민간분양은 1억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민간분양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어간다. 7억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본청약 때는 아마 7억이 더 넘어가고 8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지금은 안 맞을 것이다. 미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알고요. 제가 원흥 6단지 그리고 이제 원흥 2단지 분양했을 때 2009년도 10년도에 3억 초반에 분양했을 때 그때 당시에 2009년도 10년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비싸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원흥 6단지도 지금 아무리 싸더라도 6억대 지금 나와 있거든요. 3억에서 6억 됐거든요. 뭐 더 8억까지도 넘어갔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가격이 내려가서 6억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2030년에 5억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3블럭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것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양이라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합니다. 지금의 S3블럭의 분양가는 비싼 게 아니다. 더 비싸게 분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갖다 남길 수도 있지만 지금 나눔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LH에서는 이렇게 지금 했고 앞으로 이런 분양가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박배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지금 이 내용, 지금 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갖다가 꼭 참고하셔가지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74라든지 84로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내가 종잣돈이 좀 없고 나는 어차피 자녀 계획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59 타입 그리고 내가 점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59 A 타입으로 가시고 내가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시면 59 B 타입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나눠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2009년도에 제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아무도 그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저에게 아무도 집을 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동산에 입문해서 은평뉴타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제 경험을 믿고 제가 첫 집, 내 집을 갖다 마련을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집 마련했던 게 30대 초반인데 지금 젊은 분들이 20대, 아무리 30대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분도 불인이라고 지금 본인은 이렇게 본인을 갖다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분의 지금 글을 보면서 상당히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 방송 보시고 정말 S3블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께 꼭 이 블로그도 한번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